5월 8일 어버이날.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이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웃고 있다. 장기호 76세 단칸방 구석에 앉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본다. 그의 눈앞엔 조용한 달력 한 장. 5월 8일 어버이날. 그 아래 손글씨로 쓰인 새 이름. 지연, 준호, 하은. 한참 들여다보다 그 밑에 조그맣게 적었다. 혹시라도 올까? 기대는 하지 말자. 그는 면도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턱을 밀다 말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다. 지저분하단 말 안 듣게 해야지. 가스레인지엔 하루 종일 끓였다 식힌 미역국. 혼자 먹을 건데도 다시 데워봤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 올 거란 기대는 그대로 저녁까지 이어졌다. 문은 조용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햇살이 기울고 TV 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 친다. 효도는 마음입니다. 작은 연락 하나가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기호는 리모컨을 꾹 눌렀다. TV가 꺼지자 방 안은 적막분.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지갑을 챙겼다. 잔돈 몇 개가 달그락 흔들렸다. 밖은 환했다. 식당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웃고 떠들고 어깨에 팔을 두르고 사진을 찍는 모습들. 기호는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편의점 문을 열었다. 삼각김밥 2개, 컵라면 하나. 계산대에 올리자 점원이 쳐다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뜨거운 물은 제가 따라 드릴게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삼각김밥 포장을 뜯는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한 여자 알바생이 자신을 힐끗 본다. 오늘 카네이션 받으셨어요? 기호는 당황해 고개를 돌린다. 아니, 뭐 그런 걸. 그녀는 망설이다. 종이로 접은 작은 카네이션 하나를 내민다. 사실 저도 오늘 아무데도 못 가고 알바 중이거든요. 누구한테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기호는 그걸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다 얼굴을 살짝 돌렸다. 고맙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두 사람.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넨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장기호요. 전수연이요. 앞으로 가끔 오시면 제가 라면 물 꼭 따라 드릴게요. 기호는 작게 웃었다. 좋네. 내가 좀 덜 떨리겠구만. 그날 밤 기호는 집에 돌아와 작은 공책을 꺼냈다. 그는 글씨를 천천히 적는다. 2025.5 8. 오늘 누구도 날 찾진 않았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오늘? 어버이날이야? 지연은 웃으며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다. 모델 계약이 있다며 메이크업 숍으로 향하는 길. 운전석에서 남자친구가 묻는다. 아버지 안 뵈러 가? 지연은 마스카라를 바르다 말고 고개를 젓는다. 그 사람 나 어릴 때 엄마 떠나고 혼자 살게 했어. 진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해? 둘째 아들 준호는 강남 한복판 식당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부모님은 뭐 하셔요? 누가 묻자 준호는 입가에 쓴웃음을 띈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린 남이에요. 비키니 사진을 찍으며 SNS에 글을 올린다. 해시태그 오늘 도자기에. 그녀의 친구가 물었다. 아버지께 안 가?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하은은 표정을 찡그린다. 내가 왜? 나 키워준 건 외할머니고 그 인간은 내 생일날 한 번 연락한 적도 없어. 세 자식?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장기호라는 사람을 이미 지웠다.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닌 불쾌한 과거였다. 한때는 조금의 미안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안함은 무관심으로, 무관심은 무시로, 무시는 결국 잊음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 시내 어딘가에 위치한 작은 법무법인 사무실.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유원장 수정이 확정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앞엔 편의점에서 돌아온 장기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전부 그 아이에게 남깁니다. 자녀분들 성함이 지연, 준호, 하은 맞으시죠? 장기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한번 떨구고 가만히 말했다.
그 애들은 더 이상 날 부르지 않아요. 그의 주름진 손엔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하나가 들려있다. 흠집이 나고 찢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는 그걸 고이 접어 작은 상자 안에 넣는다. 그 상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담겨있다. 새 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모두 웃고 있던 아주 오래전의 봄날. 그날 밤 장기호는 불 꺼진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가 몇 장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이혼 확인서, 아내의 사망 진단서, 그리고 미성년 자녀 3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부 모에게 있음. 그는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직 젖병을 물고 있던 막내, 수학 문제집에 코박고 있던 둘째, 그리고 해맑게 웃던 큰딸. 지연아, 준호야, 하은아. 손끝이 떨렸다. 과거 그가 아내와 싸우던 날 창밖에선 비가 쏟아졌다. 당신은 사업만 쫓아 애들한텐 관심도 없잖아. 내가 이러는 것도 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이들 학교에 간 적 있어?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준 적 있어? 하은이 돌잔치 땐 어디 있었어? 기호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아내는 울며 짐을 쌌고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기호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몇 년 뒤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외가에서 자랐다. 기호는 한번 찾아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마주한 큰딸 지연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왜 왔어요? 아빠가 미안해서. 우릴 버렸잖아요. 지금 와서 아빠 노릇하고 싶어요. 둘째 준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막내 하은이는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나 이 아저씨 싫어. 기호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집 앞에 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으며 사람들 틈에 섞여 남의 가족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돈은 있었다. 사업 실패 후 남은 땅, 작은 상가 건물 몇 채. 그걸 팔지도 않고 새도 올리지 않고 그냥 남겨두기만 했다. 내가 가진 거 누구한테 줘야 하나. 그래서 그는 몇 해 전부터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다. 내 유산은 진심으로 날 대하는 사람에게. 그 문장을 매해 바꾸고 또 바꿨다. 그러다 올해 2025년 어버이날 편의점에서 종이 카네이션을 건넨 수연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마지막 문장을 정했다. 2025년 5월 8일 그날 나를 아버지라 불러준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남긴다. 그의 눈빛은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쓸쓸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기호는 자주 편의점에 들렀다. 매일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쯤. 늘 같은 시간. 오후 6시 40분.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장기호 어르신 오셨네요. 수연은 언제부턴가 기호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그는 매번 민망한 듯 웃으며 이름 불러주는 사람 너밖에 없네. 중얼거렸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기호가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수연은 젖은 머리로 계산대를 닦고 있었다.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있었는데 바람에 뒤집혀 버렸지 뭐. 그는 젖은 셔츠를 쿡쿡 짜며 웃었다. 수연은 자기 우산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갖고 가세요. 전 야간 마치면 아침이라 괜찮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라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비는 조용히 떨어졌다. 수연이는 부모님 계셔? 기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연은 젓가락을 멈췄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전혀요. 다른 여자 만나서 나 몰라라 한지 오래예요. 그녀는 컵라면 국물을 휘저으며 말했다. 어릴 때 한 번 어버이날에 아빠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는 없어. 다신 오지 마. 그 말 듣고 그냥 엄마랑 살았어요. 기호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다. 나도 우리 애들한테 비슷한 말 들었었지. 수연이 그를 바라봤다. 어르신 애들한테 연락 안 해보셨어요? 했었지. 근데 그 눈빛을 보는 게 너무 무섭더라.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렸고 테이블 위엔 젓가락 두 짝, 비닐에 쌓인 카네이션 하나. 그날 밤 기호는 집에 돌아와
작은 상자에 또 하나의 메모를 남긴다. 오늘 수연이랑 비 맞으며 라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법무사에게 줄세 유언장. 전 재산을 장기호를 사람으로 대해준 김수연에게 남긴다. 이건 감정적인 유산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해준 사람에게 남기는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날 새벽 편의점 앞 테이블엔 커피캔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장기호는 그날도 조용히 라면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다. 기호가 쓰러진 채 발견된 건 경비원 순찰 도중이었다. 작은 단칸방. 며칠 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회의실. 세 남매가 마주 앉았다. 지연, 준호, 하은. 표정이 다 제각각이었다. 지연은 냉소적이었고 준호는 뭔가 촉이 온 듯 긴장했고 하은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담당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고 장기호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자녀분 세 분과 유언장에 명시된 인물이 함께 있어야 했으나 그분은 아직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잠깐 무슨 말씀이시죠? 준호가 눈을 치켜떴다. 유산 수혜자가 저희가 아니라는 겁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고 장기호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유산은 김수연이라는 인물에게 귀속됩니다. 뭐라고요?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게 누군데요? 우리 아버지 돈을 왜 남한테 줘요? 하은은 조롱하듯 웃었다. 아, 설마 그 노인이 치매라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말없이 종이 하나를 꺼낸다. 그건 손글씨 유언장. 마지막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진 전부는 마지막 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남긴다. 김수연, 너는 내게 다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줬다. 새 남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건 사기야. 지연이 소리쳤다. 준호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인간 마지막까지 가식이었네. 그리고 그 시각 편의점에선 수연이 야간 알바를 마치고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김수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고 장기호님의 법무대리인입니다.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수연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기호 어르신이요? 그는 작은 종이 상자를 내민다. 그 안엔 종이 카네이션 하나와 편지 한 통. 수연아, 그날 내가 나한테 카네이션을 건넬 때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알게 됐다. 아무도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지 않던 세상에서 넌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다. 고맙다. 내 마지막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편지 마지막엔 흐릿한 도장과 함께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은 너에게 남긴다. 편의점 뒷문. 수연은 상자 하나를 안고 서 있었다. 기호가 남긴 종이 카네이션과 손편지. 그 안에서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런데 김수연 씨 맞죠? 불쑥 나타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물었다. 그 뒤로 남자 둘 그리고 한 명 더. 지연, 준호, 하은. 기호의 자식들. 할 얘기가 있어요. 지연이 날카롭게 말을 꺼냈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 냉기가 감도는 테이블 위. 지연이 먼저 말을 던졌다. 우리 아버지 만나신 건 얼마쯤 됐죠? 한 두 달 정도요. 2달? 준호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단 2달 만에 그 사람 유산 전부를 넘기겠다고 했다고요?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놀랐어요. 진심으로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하은은 테이블을 탁 쳤다. 됐고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떻게 꼬드긴 거예요? 노인네 하나 잘 감싸주고 유산 다 챙긴 거 아니냐고요. 수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런 말 너무해요. 지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바로 유언장 사본. 이거 위조한 거 아냐? 수연은 입술을 꾹 깨물며 상자 속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어르신이 매일 쓰시던 일기예요. 처음엔 제가 볼 수 없게 숨기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랬어요. 수연이는 나한테 이름을 불러줬다.
수연이는 나한테 사람이라고 했다. 수연이는 나한테 딸 같았다. 그 문장을 본 지연은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불편한 듯 한숨을 쉬었고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 돈바라고 그분 곁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날 어버이날이었어요. 저도 부모님 없이 자라서 그냥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잠시 정적.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였다는 게 문제네요.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분이 당신들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유산을 받는다는 게 기쁘기보단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웃으셨거든요. 그 웃음이 진심이었어요. 그걸 믿고 싶어요. 세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장례식장. 작은 빈소엔 조문객이 드물었다. 수연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절을 올렸다. 영정 사진 속 기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어르신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조문객이 하나 둘 들어왔다. 생전 편의점 근처에서 얼굴 보던 동네 사람들. 배달기사, 노점 할머니, 그리고 수연이 카페에서 일했던 시절 스치듯 알던 아주머니도 있었다. 그분 생전에 저한테도 사탕 나눠주셨어요. 혼자였지만 참 따뜻했어요. 말씀은 별로 없으셨는데 항상 먼저 인사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은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기호는 늘 조용했지만 세상 속에서 작게 그러나 꾸준히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흘려보내던 사람이었다. 잠시 후 세 자녀가 들어왔다. 지연, 준호, 하은. 세 사람은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절을 올렸다. 어색한 손짓, 무거운 표정. 지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늦었네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하은이 눈물을 훔쳤고 준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때 법무사가 가져온 노트북 한 대에 고 장기호님이 생전에 녹화해 두신 영상입니다. 직접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이 켜진다. 기호가 병원 침대 위에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었다. 음성이 재생된다. 지연아, 준호야, 하은아.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했어. 그래서 수연이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을 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더라. 카메라 너머를 보며 기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연이는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그날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 자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지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고 하은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다. 준호가 중얼거렸다. 아버지였는데 그냥 한 번만 안아드릴 걸 그랬네. 영상 마지막. 기호는 말한다. 내 재산은 누구든 나를 기억해줄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 하지만 그 사람도 알고 있다. 이 돈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난 믿는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영상이 꺼졌다. 1. 수연은 생각했다. 나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어. 단지 라면 한 그릇 같이 먹고 종이 카네이션 하나 드렸을 뿐인데. 그녀는 살짝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어르신의 뜻을 따라 상속 재산의 일부를 장기호 이름의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주거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그분이 가장 외로웠던 곳에 작은 온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천천히 박수가 번졌다. 장기호. 그의 이름은 그렇게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다. 편의점 앞 테이블. 기호가 앉던 자리. 그 자리에 수연이 조용히 앉는다.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작은 카네이션 하나. 그녀는 여전히 그때처럼 김이 오르는 라면을 말없이 바라본다. 그때 조심스레 다가오는 세 사람. 지연, 준호, 하은. 말없이 서로 마주본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연다. 안녕하세요. 수연은 작게 웃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지연은 떨리는 눈빛으로 수연을 본다. 저희 너무 늦었죠?
수연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엔 오래된 흑백 가족 사진, 기호가 생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것. 세 자녀가 사진을 바라본다. 어린 시절 기호의 무릎 위에서 웃고 있는 새아이. 수연이 말한다. 이 사진 그분이 매일 꺼내보셨어요. 우리 애들 웃는 얼굴 참 예뻤지. 그러시면서 한참을 보셨어요. 지연은 입을 막는다. 준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하은은 눈물 한 줄기를 조용히 훔친다. 당신들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지연에게 건넨다. 이건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이니까. 지연은 사진을 받아 두 손으로 꼭 감싼다. 그분 끝까지 아버지셨네요. 세 자녀는 그 자리에서 묵례를 한다. 기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자리에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수연 그 자리에 남아 혼자라면 뚜껑을 열며 중얼거린다. 아버지, 또 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종이 카네이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난다. 그 뒤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린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끝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당신이 떠올린 그 사람에게 지금 한 통의 연락을 전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